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썰이 많지만 특히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연서제 유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를 길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늦은 여름밤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 작은 마을의 버스 정류장에서 이야기의 주인공 민수는 마지막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늦은 시간까지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평소에도 인적이 드물었지만 이날따라 안개까지 짙어져서 몇 미터 앞도 보기 힘든 정도였습니다. 그는 정류장 벤치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주변이 점점 싸늘해짐을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지만 피곤에 찌든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버스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버스는 오지 않았고 정류장 주변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갑자기 민수의 폰에서 알람이 울리며 배터리가 거의 다 됐다는 경고가 떴습니다. 민수는 급히 외투 주머니를 뒤져 보조 배터리를 꺼내려 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불안해진 그는 평소와 다른 버스 노선이라도 탔던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때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고 민수는 고개를 들어 그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안개 속에서 한 여자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흰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무언가를 손에 들고 있는 듯 했습니다. 민수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심이 되었으니까요. 그녀가 가까이 다가오자 민수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서 마지막 버스가 언제 오는지 아세요? 그런데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민수를 지나쳐 정류장의 반대편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별일 아니겠지 하며 다시 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심장이 두근대기 시작했고 시간은 새벽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서히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바람과 함께 그녀가 손에 들고 있던 것을 조심스럽게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라디오였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잡음이 섞인 소리와 함께 간헐적으로 알 수 없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수는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여자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민수의 핸드폰에도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알람과 함께 화면이 깜빡거리더니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라디오에서 더욱 선명하게 들려오는 소리, 그것은 다름 아닌 이곳에 오면 안 돼라는 반복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민수는 놀라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민수가 물었지만 여자는 여전히 미소만 지으며 대답이 없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에 그는 정류장을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천천히 민수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눈을 맞춰보려고 했지만 그녀의 눈은 마치 흑연처럼 새까맣습니다. 완전히 스쳐 지나가도록 생긴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민수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몇백 미터를 전력 질주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마침내 시내 쪽 불빛이 보였고 그제야 멈춰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안개도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고 그 여자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수는 그날 있었던 일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 지역에 그런 인물을 보았다는 목격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후로도 민수는 밤늦게 그 길을 다시는 지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이야기해봤자 다들 헛것을 보았다고 웃어넘겼지만 민수 본인은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껴졌던 잊을 수 없는 밤이었다고 회고합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 정류장에서 또 다른 실종 사건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듣게 된 민수는 그날의 경험이 단순한 환각이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소름이 돋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들 중 하나는 장롱 귀신 이야기입니다. 장롱 귀신 이야기는 여러 버전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버전을 기반으로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서울에 사는 한 대학생의 경험담으로 시작됩니다. 그 학생은 이름이 민수였고 겨울 방학을 맞아 혼자 자취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평소 귀신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다고 믿지 않는 편이었지만 그에게 벌어진 사건은
그의 믿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민수는 망문대 집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바깥에서는 매서운 바람 소리가 들려왔고 민수는 담요를 껴안은 채 따뜻한 꿈나라로 빠져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잠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민수는 갑자기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습니다. 그의 방 한켠에 있는 커다란 장롱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 장롱 안에서 긁고 있는 듯한 긁는 소리와 함께 미세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쥐가 들어왔다고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고 이제는 분명히 그의 속삭이는 소리로 변했습니다. 열어줘. 제발 열어줘. 민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전혀 믿고 싶지 않았지만 속삭이는 소리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친구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지만 친구들은 다들 하품을 하며 그가 피곤해서 헛것을 들었다며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역시 같은 소리가 반복되었고 민수는 두려움에 휩싸여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는 결국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마음먹고 온라인에서 유명하다는 한 무속인을 찾아갔습니다. 무속인은 민수의 이야기를 듣고는 심각한 얼굴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장롱은 당신 것입니까?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이 장롱은 이 집에 원래 있던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무속인은 그 장롱에 무언가 붙어있는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곳에 살던 이전 주민의 것이거나 아니면 그 전 주인의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무속인은 민수에게 장롱을 깨끗이 청소하고 성수를 뿌린 후 다시는 그 안을 열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민수는 그 조언을 따랐고 다행히 그날 밤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그는 다시 혼자 있는 집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날이 갈수록 장롱은 점점 무거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잘 때마다 문틈을 통해 차갑고 음산한 기운이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민수는 장롱에서 뿐만 아니라 집 전체에서 한기가 느껴짐을 감지했습니다. 그 덕분에 친구 집에 자주 머물면서 시간을 보냈지만 혼자 집에 돌아와야 할 때면 두려움은 다시 돌아오곤 했습니다. 결국 민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장롱을 치우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집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쉽게 끝날 것 같았지만 장롱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장롱 안쪽에는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그중 한 명이 장롱에서 들리던 속삭임의 목소리와 흡사한 것 같았습니다. 민수와 친구들은 그 사진을 떼어내고 장롱을 부수었습니다. 그 뒤로 더 이상 장롱 귀신에 대한 소문은 듣지 못했으며 민수 역시 그날 이후로는 공포스러운 경험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어두운 곳에서 느꼈던 한기와 속삭임은 아직도 생생하게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런 공포 이야기는 한국 인터넷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며 누군가는 실화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단순히 무서운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치부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섬뜩한 교훈과 그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일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비 오는 날 밤 저는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 채팅방에서 모였습니다. 우리는 무서운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소름 끼치는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최근에 겪었던 기묘한 경험담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고 그는 며칠 전 산속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수는 자연을 좋아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말이면 혼자서라도 종종 등산을 가곤 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그는 인적이 드문 산을 오르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텐트를 치고 밤하늘을 보며 조용한 산속에서의 시간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주변은 완전히 어둠에 휩싸이고 민수는 텐트 안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텐트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산속의 바람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바람 소리는 점점 커지고 뭔가 이상한 소리가 함께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웅얼거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민수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고
바람 소리에 묻혀 제대로 듣지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계속해서 그의 이야기처럼 선명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두려움에 휩싸인 민수는 결국 용기를 내어 텐트를 열어 주변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밖으로 나갔을 때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텐트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숲 쪽에서 희미한 불빛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손전등도 발광체도 아닌 듯한 정체불명의 불빛이었습니다. 마치 여러 사람들이 작은 횃불을 들고 서 있는 것 같았지만 민수는 분명히 그곳에는 자신 외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겁에 질린 그는 텐트로 돌아와 문을 닫고 침낭 속으로 들어가 몸을 웅크렸습니다. 불빛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고 웅얼거리는 소리는 이제는 뚜렷하게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고한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그것이 정신적 환상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하고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바람도, 웅얼거림도, 불빛도, 텐트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수는 숨을 죽인 채 그 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는 결국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어나 텐트를 빠르게 정리하고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일이 너무 생생해서 꿈일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을 내려오며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을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려오는 길목, 그는 땅에 무엇인가 새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문자나 기호 같았고 불길한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민수는 그제서야 지난밤의 경험이 단지 꿈이나 환각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혼란스러움과 공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급히 산을 내려와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조차도 그 기이한 경험을 믿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산에는 밤마다 같은 노랫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고 그 산은 점점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모두 점점 말을 잃었고 방 안은 잠시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는 농담처럼 다음엔 그런데 혼자 가지 말라고 했지만 그 누구도 농담처럼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우리는 그 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도 민수는 단월적으로 그 밤의 소리가 들려온다고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산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은 가끔씩 인터넷에 떠돌곤 합니다.